경주시체육회가 팀 닥터로 불린 안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감독과 주장 선수 등은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해 대구도시철도가 무임승차 등으로 인해 적자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의료용 대마인 햄프 국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국내 대마 산업 메카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코로나 이후 지역사회 대응 전략을 찾는 보고회가 잇따르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주도한 포럼이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경주시체육회가 팀 닥터로 불린 안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감독 등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첫 소식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시 체육회가 팀 닥터로 불린 안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안 씨가 경주시 소속이 아닌 만큼 자체 징계가 어려운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빌면서 명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경주체육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체육회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경주시청 소속 선수 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안 씨로부터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추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안 씨는 경북 최고 선수들이 즐겨 찾는 경산의 한 병원에서 물리치료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선수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면서 병원 근무 시간 외에 따로 선수들을 봐주다 트라이애슬론 팀에 이른바 팀 닥터로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 오래됐거든요. 걔가 팀 닥터가 내 딸내미 중3 때부터 내가 봤거든요. 물리치료 하면서 감독한테 소개했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피해 선수 대부분은 안 씨와 주장 선수를 주 가해자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술 내용을 토대로 감독의 재심 청구에도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대한철인 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6일 감독과 주장 선수에게는 영구제명, 남자 동료 선수는 10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동안 감독 등 3명은 꾸준히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 기한은 오는 13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지난해 대구도시철도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2,000원 가까이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승객의 30%를 차지하는 무임승차가 그 원인이라는 건데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은 무임승차 손실분을 보전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대구도시철도는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2,000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1인당 수송 원가는 2,725원이지만 평균 운임은 721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물가와 인건비는 오르는데 수입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적자 폭은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도시철도 측은 무임승차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지난해 탑승객 중 무임승차 인원 비율은 30%에 육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도 늘면서 지난해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승객을 태우면 태울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란 겁니다. 전동차 사용 연한이 다가오면서 노후 전동차 교체 및 시설 재투자에 대한 비용이 급증하리라 예상되고 있지만 만성적 적자로 인한 투자 여력이 없는 상황에 무임 손실분 국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달 대구를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대표는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만이라도 국가가 보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정부가 50%가 넘게 손실분을 보전하는데 왜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더 심각한 경영난이 예상되는 상황. 공동 건의문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로 꼽히는 안동시가 국내 대마 산업 메카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의료용 대마인 햄프 국제자유특구로 지정됐는데요. 대마를 활용한 바이오 산업 활성화에 관심이 쏠립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마약 원료인 대마가 고부가 의료 제품으로 재탄생합니다. 안동시 이마면과 풍산읍 일대 34만여 제곱미터 부지가 정부의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특구로 선정되면서 대마 산업화의 길이 열린 겁니다. 의료용 햄프는 환각 성분 0.3% 미만의 대마 식물로 뇌전증이나 치매 치료용으로 쓰이며 해외 의료 시장에서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고부가 바이오 산업입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내년부터 2년간 축구장 40개 면적에 달하는 해당 부지에 스마트팜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용 햄프를 활용해 각종 통증과 정신질환, 중독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의약품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한 100만 평 정도 재배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시제품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즈음에서는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도록 미리미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도내 바이오 산업 육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성분인 대마 관리를 위해 보다 강력한 관리 시스템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 문제입니다. 말이 하나로 마약으로 쓰이면 안 된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래 누가 봐도 확실하게 마약으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이 종합관리 시스템인데 그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국내 대마 산업은 지난 70년간 섬유용과 종자용 재배만 허용되는 등 마약류 관리법에 의한 강력한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대마 햄프 산업 역시 국내 상용화를 위해선 규제 완화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한 상황.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번 특구 지정이 의료용 대마 산업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게 지금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정부 방침이 그러니 해외 수출을 통해서 일단 저희가 추출 정제한 것들을 상품화해서 기술을 인정받고 그리고 안정성이 증명되고 나면 건강증진용,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또 널리 나가서는 기호용까지도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경북의 수건 사업 중 하나였던 의료용 대마 사업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안동시가 국내 대마 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코로나 이후 지역사회 대응 전략을 찾는 보고회가 잇따르고 있지만 부실한 내용이거나 지자체의 치적 홍보에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가 주도한 포럼이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사회연구소와 온마을협동조합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찾는 위드 경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각계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 등이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의 대응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양재영 경산시의원은 비대면 사업 분야를 주목했습니다. 지역 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비대면 사업을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대면 사업은 오프라인 중심의 매장을 넘어 단순히 온라인으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장을 온라인으로 옮기더라도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지자체도 당장 눈앞의 성과가 아니라 향후 4, 5년을 내다보고 지원한다면 반드시 성과는 나타날 것으로. 로컬푸드 영역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판매로 전환해야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농산물을 그냥 소비자는 사라 이런 것보다는 저희도 반조리 식품이나 이런 반조리 식품 관련한 밀키트 이런 거를 계속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농산물을 이제 키워서 이렇게 납품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비대면 사업으로 우리가 조금씩 할 생각이고. 마을 공동체 운동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물리적 거리 두기로 주민과 주민, 주민과 지역사회의 관계망이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사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정말 적어도 신뢰는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 작은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도 주민과 주민이 서로 있고 소통하고 그다음에서 관계망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신뢰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고. 경산사회연구소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지역경제 회복 방안과 도시 이미지 향상 전략 등을 지자체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말까지 888억 원을 들여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 2만 개를 만듭니다. 경상북도는 희망 가꾸기 사업단, 내고장 생활안전지킴이, 학교 도우미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희망 일자리 사업은 다른 공공 분야 일자리와는 다르게 휴폐업자나 무직휴급자, 청년 등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은 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하면 됩니다. 대구시와 코로나19 전문 검사기관인 시젠의료재단이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역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젠의료재단은 오는 9월부터 대구에서 대구 경북 검사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대구시와 협력해 바이오 산업 육성, 의료 지원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동시가 코로나19로 환자 치료에 헌신한 대구 경북 의료진과 가족에게 농촌 체험 휴양마을 파격 할인에 나섰습니다. 기간은 9월 15일까지 3개월간이며 대구 경북 의료진과 가족이 농촌 체험마을 방문하면 숙박과 체험 활동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일반인도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농촌 관광시설을 이용하면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농촌 관광시설 방문 후 경북 농촌체험 SNS 인증 이벤트에 참여해 후기를 남기면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도 최대 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동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지급 대상을 확대 시행합니다. 지급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1억 5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로 업체당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경제진흥원 북부지소를 방문하거나 경북 소상공인 카드 혹은 www.행복카드.kr로 접속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우리 지역의 문제를 직접 찾아내 해결하는 제2기 도시문제 발굴단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제2기 도시문제 발굴단은 8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매주 한 차례 세미나와 교육, 소모임 활동 등을 통해 지역에 대해 공부하고 도시 문제를 조사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시 문제에 관심이 있는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7월 2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하면 됩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도시문제 발굴단 1기 활동을 통해 무단투기 쓰레기 문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연구 과제로 선정한 뒤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천군이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 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 신청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추가 지원 대수는 총 12대로 환경부가 보급 대상 차종으로 인증 고시한 전기자동차 중 승용차인 경우만 해당되며 관내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군민, 예천군에 사업장을 둔 기업과 법인, 공공기관 등을 선착순으로 선정합니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최대 1,4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차종 및 지원 금액은 전기자동차 통합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송군이 제2회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문화정책 공약 MVP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문화가치대상은 지역마다 특색 있는 우수 문화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마련된 상으로 올해는 2019년 전국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 문화 분야 공약 사업 및 신규 특수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33개 우수기관이 선정됐습니다. 경북에서 유일하게 수상한 청송군은 주황산 주변 정비 사업과 청송 사과축제, 유네스코 지질공원 주민 자율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구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와 63개 시군구로 구성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등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환경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서로 협력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학교 등하굣길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수성구청 관계자들은 중학교 운영위원 협의회와 만나 통학로 안전 확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정비, 불법 유턴으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 등 등하굣길 안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성구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 학교, 관련 기관 등과 힘을 모아 등하굣길 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0 올해 중견작가전이 9일부터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김봉천, 김영환, 김윤종 등 지역 중견작가 5명의 다양한 신작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시는 오전, 오후 시간을 나눠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경주엑스포 솔거미술관이 작가의 작업실을 그대로 재현한 아틀리에를 선보입니다. 재단법인 문화엑스포는 솔거미술관에 미술관 속 아틀리에를 설치하고 이와 연계한 관람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틀리에는 삼능 비경과 백두산, 고분 등 대작 수묵산수화를 탄생시킨 박대성 화백의 작업실을 그대로 꾸며냈습니다. 교육은 전시 관람을 시작으로 공간에 대한 설명과 해설, 난을 그려보는 체험 등으로 진행됩니다. 안동시 한국국학진흥원내 세계기록유산 전시체험관이 개관했습니다. 규모는 2,260제곱미터 규모로 지난 2017년 11월 착공해 지난해 12월 완공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세계기록유산 전시체험관은 지하 1층에 현판 전문 수장고를 구비하고 지상 1층에는 세계기록유산인 유교 책판을 관람할 수 있는 개방형 수장고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세계기록유산은 대중에 공개되지 못했지만 이번 개관으로 인해 유교 책판 등의 세계기록유산 실물이 일반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목요일 우리 지역은 30도 이상의 폭염이 찾아오겠고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도 내려져 있어 덥고 습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9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20도, 한낮 최고 기온은 30도가 예상됩니다. 구름 많고 흐린 하늘이 전망되지만 한낮 기온이 크게 올라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미와 대구가 30도, 의성은 31도까지 오르며 덥겠는데요.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곳곳에 뿌려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 유동성이 크니까요. 우산을 상시 소지하는 것이 좋겠고요. 비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건강관리 및 농작물 관리에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맛비가 온다더니 왜 안 오나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주도부터 장마 전선이 북상하고 있어 우리 지역에는 10일인 금요일부터 비가 시작돼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오는 동안에도 기온은 30도 가까이 올라 덥고 습한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폭염과 비로 인한 농축산업 등의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하기에 대체로 좋겠습니다. 운동은 실내 운동 즐기시고요. 세차는 차 내부 정돈만 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동해 남부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자세한 해상 예보를 참고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